마이클 타이슨 축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축구공 엄청 물어뜯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무식하면 용감하다. 서울 안 가본 놈이 말싸움하면 이긴다 등등. 여러분도 이런 속 뒤집어지는 상황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될 때가 있죠? 실제로 경험 없이 이론만 듣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일수록 목소리 크고 용감해지는 모습 말이에요. 21세기로 들어서며 온라인과 스마트폰 SNS를 통해 이제는 24시간 세계 어디라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 도래했죠. 그래서 과거엔 소수 한정된 사람들만 누리던 외국의 문화, 생활, 환경, 정보에 대해 방 안에 앉아서도 간접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겪어보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부작용도 늘어나곤 하죠. 이 때문에 직접, 간접 경험에 따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위스에 사는 레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근 스위스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 폭발한 유행어 알고 계세요? 바로 한국말로 괜찮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대사예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아시아는 일본 아니면 관심 없거나 아시아 사람 보면 중국인 아니냐며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 투성이였어요. 스위스 사람들은 누구나 인종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속사정은 달라요. 유럽 백인들은 우월하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를 아래로 보는 건 차별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인식이거든요. 하지만 스위스의 한류 열풍이 몰아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와 친구들은 K-팝으로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 어느새 한국어를 배우고 동양인을 보면 한국인이냐고 묻고 있었죠. 그러다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인천 공항에 내리자마자 영화에 나온 미래 도시에 온 듯한 착각, 시간이 10배로 흐르는 것 같은 속도감, 손 닿는 곳마다 편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환경, 한국을 아래로 보던 오만함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한류 성지를 찾아갈 때마다 놀랍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여행 가기 전 SNS에서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한국에 가면 당신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건네보세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요. 아무 걱정 마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맛볼 거예요. 진짜였어요. 전혀 과장이 아니더라니까요. 길을 가던 젊은 남자에게 사진을 부탁하자 가방을 땅바닥에 털썩 내려놓더니 엎드리고 무릎 꿇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엄청난 포즈로 한참 사진을 찍어준 다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가버렸죠. 무서운 인상의 중년 남성에게 부탁할 땐 마치 모델을 다루는 프로 작가처럼 사진 잘 나오는 위치를 찾아 포즈 잡는 것까지 지도하지 뭐예요? 인생 마지막 사진 같은 열정이었죠. 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던 여성은 세상 모든 포즈와 구도로 화보집을 몇 권 제작할 기세였다고요. 마지막엔 강아지와 단체샷까지 남기며 웃는 얼굴로 배웅해주면서요. 카메라 가져가면 어쩌나 잠시 걱정했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다들 어떻게든 더 좋은 사진을 찍어주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내 눈 속에 소중히 담았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스위스로 돌아온 후 한국 문화에 대한 열기는 더 커져갔어요. 마트, 카페, 백화점에서 나오는 K-팝, 어디서나 BTS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내 또래들. 다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푹 빠졌고 사랑의 불시착 촬영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SNS에는 한류와 한국 관련 모임이 우후죽순 늘어갔어요. 이태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한류 팬들이 국경을 넘어 스위스에서 함께하는 모임도 여러 생겼고요. 세련된 한국 훈남들이 파티에 참석하면 그 주변으로 여자애들이 모여들어서 기싸움하는 모습도 종종 있고요. 하지만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 사칭하는 중국인들이 어디에나 서식하고 있다는 것. 촌스러운 스타일과 무례한 매너는 기본이고 한류 팬들 파티나 모임에 끼어들어 한국에 대해 엄청 잘 아는 척하다가 바로 들통나곤 했죠.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배운 거라지 않나? 한복은 원래 중국 것이라고 하지 않나? 한국에선 집집마다 딤섬과 춘권을 먹는다지 않나? 또 중국의 김치와 불고기를 한국이 훔쳐간 것이라나요? 이 뭔 개소리야! 한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가본 사람이라면 저런 멍멍이 소리가 얼마나 어이없겠냐고요. 그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도시마다 한류 팬들이 교류하는 거점이 있지만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오는 곳은
대부분 멤버들만 앱으로 정보를 공유하곤 해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에 대해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환영하지만요.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엉터리로 아는 척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네요. 이처럼 한류에 열광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급증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유럽의 기성세대는 아시아하면 일본을 떠올리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많죠. 하지만 보수적인 유럽 전역에서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라는 평이고요. 자국 문화 우월주의가 강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젊은 층에선 이미 한류가 트렌디 문화 아이콘이 되었죠. 일본에 호의적이던 이탈리아 유력 매체들도 유럽에서 일본 문화 흔적이 사라져가고 애니메이션, 만화에 집중하는 소극적 비주류 집단만 남았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한류 때문에 해프닝을 경험한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어느 날 한류팬 모임에 새로운 멤버가 같은 대학 한국 남자와 함께 온다고 했죠. 설레며 기다리고 있을 때 등장한 자칭 한국인. 왠지 모르게 칙칙하고 촌스러운 모습, 떡지고 냄새나는 머리, 한국말로 오버하면서 인사하는데 유럽 사람들 귀에도 이상한 한국말. 너 중국 사람이지? 네, 아닙니다. 계속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중국인이지만 한국 살다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라지 뭐예요? 그 뒤로 한국인 사칭 금지 규칙이 생겼어요. 스위스의 마트나 아시안 음식점에 가면 한류를 내세운 정체불명의 괴식이 많죠. 코리안 스타일 스프링 롤, 코리안 딤섬, 코리안 코코넛 스프 등등 포장지엔 괴상한 한글이 써 있기도 하고요. 주인은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여기서 김치를 주문하면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먹게 됩니다. 손님은 대부분 40대 이상이고요. SNS를 통해 진짜 한식을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절대 가지도 사지도 않아요. 프랑스 10대들에겐 한류가 최신 트렌드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들이 더 아는 척하고요. K-팝 아이돌 춤이나 노래에 서툴고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곤 하죠. 마크롱 대통령 부부마저 블랙핑크 팬이라고 인증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학교 중국 유학생들은 뒤에서 항상 한국 친구들 욕하지만 어떻게든 한국 애들 따라하려고 애쓰더라고. 파리 시내에서 큰 소리로 한국말 쓰고 한국 사람인 척하고 다니면서 말이지. 그런데 그들이 자주 가는 한식당도 중국인이 하는 곳이지 뭐야? 어쩐지 한국 친구들이 그 집은 가짜 한식이라고 하더라. 그래요.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급격하게 세계를 선도하며 따라오는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진짜 모습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는 설득력을 잃겠죠. 아직은 세계가 진정한 한국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현명한 인생으로 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해야겠죠. 듀웅퀵 특유의 참을 수 없는 저렴함이 어디 가겠냐고요. 어설프게 눈으로 보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 흉내만 내다 보니 저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삶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지금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허구한 날 밖에서만 찾고 있으니까 실제 부딪히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환상 속에 있는 외국의 모습만 부러워하다 보니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쫓으며 내면은 항상 깡통 그대로 불평불만, 그저 남 탓, 사회 탓, 학교 탓, 회사 탓, 한국 탓, 헬조선 거리는 사람들.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지금의 눈부시고 멋진 한국 사회가 어디로 사라지나요? 그래봐야 너만 힘들어요.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 냉정하게 진지하게 돌아보면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힘이죠. 부족함을 내 안에서 찾고 스스로와 진지하게 마주할수록 행동은 진중해지고 입은 무거워지며 생각은 깊어진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